충격입니다. 대한민국 무주택자들에게 큰일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한 번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발표를 했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집은 기다리면 언젠가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믿어오셨죠.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는 그런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풀린 돈이 4천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대신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요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철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정부 발표가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새로 사기 신도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말하자면 집을 많이 지어서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아직 집이 없는 분들에게 집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언뜻 듣기엔 정말 좋은 소식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3기 신도시를 지을 때도 정부는 집이 부족한 분들에게 충분히 집을 제공할 거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도로도 부족하고 학교나 병원 같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또 예정된 기간보다 집을 짓는 게 늦어져서 기다리다 지쳐버린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사기 신도시 역시 처음엔 이런 불편을 또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생긴 지역이니까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바로바로 완벽하게 준비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새 신도시에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편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지금 1기 신도시 있잖아요. 분당이나 일산, 평촌 같은 지역이요. 이제 여기도 만들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다 보니 아파트들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새로 짓는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재정비가 시작되면요, 집값은 거의 틀림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지어지는 아파트는 깨끗하고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겠죠. 또 GTX라고 하는 수도권 급행철도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그 지역의 집값은 더 빨리 오르게 돼요. 좋은 점도 있지만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의 낡은 아파트들을 허물고 새로 더 높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집이 새로워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비싼 값에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지요. 정부가 이번에 강조한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맞는 작은 집들도 많이 짓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집들이 많이 생기면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어질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뉴스 보셨겠지만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가 정말 많아졌지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특히 신혼부부들부터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싸게 빌려주는 집인데요. 이 집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공급량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아닌 다른 무주택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 주택 청약이라는 것을 하실 때 본인의 가점이 높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점수가 최소한 60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만약 점수가 낮다면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춰서 조금 작은 집이나 좀 더 싼 지역의 집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집을 많이 지어도 당장에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사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집을 많이 짓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새 아파트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립니다. 집을 짓고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면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장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집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결국 공급 계획이 있어도 당장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요즘 뉴스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의 집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집값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4천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이 돈들이 은행에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사람들은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집이나 땅, 건물 같은 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집값은 점점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서울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점도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서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좋은 일자리도 많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서울의 땅은 좁고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땅이 한정적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서울에 높은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봐도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엔 집을 더 비싼 값에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제력 안에서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파트 말고 다른 건물, 예를 들어 상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을 사면 어떨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동산들은 잘못 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어서 건물이 비어버리면 관리비와 세금 때문에 오히려 부담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비하는 오래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에도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점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빚의 한도인 DSR 규제가 더 심해집니다. 결국 집을 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은 더욱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집을 많이 짓겠다는 좋은 계획이 있지만 당장은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는지 이른바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부동산 양극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지방이나 외곽 지역의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한강변 지역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서울의 변두리나 지방 소도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와 생활 편의시설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사람들은 교통이 편하고 병원, 학교, 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 도시나 외곽 지역은 어떨까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적어지게 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으니 가격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개발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들을 보시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더 많은 투자가 집중됩니다. GTX 같은 빠른 전철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신도시도 대부분 수도권 인근에 세워집니다. 지방 도시나 시골 마을은 이런 개발에서 자꾸 밀려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값도 오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강남이나 한강변 같은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할 만큼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도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리하게라도 강남 지역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빚을 내어 비싼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정부는 점점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DSR, 즉 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이라는 어려운 말이 더 강화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버는 소득 중
얼마까지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내 소득이 높지 않다면 빚을 많이 낼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싼 집을 사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한 빚을 내지 않고 내가 가진 돈으로 안전한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이라도 꼭 강남 같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조금 외곽이지만 GTX나 전철이 생길 예정인 지역 또는 오래되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방이나 소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도심과 가깝고 생활이 편리한 지역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면 무리하게 집을 팔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대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집값이 싼 지역에 집을 사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여러분은 더 신중하게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싸지 않지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비싼 지역을 무리해서 사거나 반대로 너무 값싼 지역에 집을 사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부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지만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변화가 실제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재정 상태에 맞추어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세금 문제가 집값과 여러분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금 정책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흔히들 종부세라고 줄여 부르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 종부세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집을 하나만 가진 분들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지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종부세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을 하나만 가진 분들, 즉 1주택자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이 갑자기 많아져서 집을 팔거나 이사 가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웠지요. 부모님들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정부는 이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올려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증여세라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도 지금보다는 세금을 적게 내도록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모님과 자녀 간에 더 많은 재산이 세금 없이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선 사람들은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더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빨리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부모님들이 더 편안하게 재산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분들이 더 적어지니까 집값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집을 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좋은 지역,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도 또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좋은 지역은 세금이 낮아진 만큼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지방이나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지역에서는 세금 변화가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는 집값이 계속 그대로이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세금이 줄어들었으니 무조건 좋은 지역에 비싼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집이나 사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정답은 현실적인 판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집을 무리하게 팔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큰 빚을 내서 비싼 지역의 집을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항상 자신이 가진 돈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은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몇 년 뒤에는 다시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뉴스나 정부 발표를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주택을 마련하시면 좋을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중에 아직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하는 문제일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집을 사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빚을 너무 많이 내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돈과 앞으로의 생활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큰 빚을 지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려면 가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은 가점이 최소 60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점이 낮다면 청약을 기다리는 대신 차라리 빨리 기존 아파트 중에서 괜찮은 집을 골라 매입하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대신 상가나 빌딩, 다가구 주택 같은 다른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들은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이 생기거나 관리비와 세금 등으로 인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복잡한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래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인 곳을 골라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집값이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저렴하게 마련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노후 준비를 더 든든하게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나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뉴스는 자극적인 말들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집값이 잠깐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만 보고 너무 빨리 실망하거나 너무 욕심을 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작은 변화보다는 앞으로 몇 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곧 DSR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을 살 때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집을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은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원하는 집을 살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도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부터 집값이 오르는 이유, 지역별 양극화 현상, 세금 정책 변화, 그리고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지역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 지역,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곳은 앞으로도 꾸준히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집을 선택하실 때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세금이 줄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비싼 집을 사거나 재산을 급하게 넘기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집 마련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빚을 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경제력 안에서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집을 마련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반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의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항상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